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로 소장을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받으실 수 있는 위험성에 빠져 계시는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특성상 누군가에게 이것들을 의논하거나 상의하기가 어렵고요.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 차마 이것들을 물어봐도 될까 싶은 질문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맴 도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 간단한 Q&A를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지금 말씀드리는 Q&A의 간략한 답들이요, 구체적인 당신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점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지극히 제 경험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들을 원하신다 그러면 법률 전문가와 진지하게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들 중에 모자라거나 아니면 이 질문들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댓글이나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가지고요, 문의를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거나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꺼내시는 그 말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로 소송을 수행해줄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싶은데 선임료는 도대체 얼마인가요?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대로 상간소송닷컴에서는요, 피고 쪽 대리를 진행할 때 착수금 199만원, 부가세가 별도기 때문에 실제로는 218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일체 비용들은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사무소나 아니면 로펌 같은 경우에는요, 최하 330부터 시작해가지고 770, 880까지 받고 별도로 성공보수금까지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피고인 제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 정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어느 정도 이기고 어느 정도 패소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한 7할에서 8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할에서 3할 정도가요, 피고가 완전히 이기거나 원고가 완전히 이기는 경우입니다. 원고가 완전히 이기는 경우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피고가 전혀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경우에는요,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생활 중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원고가 부정행위의 증거라고 해가지고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그 전혀 반대되는 증거,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강릉을 갔다라는 KTX 표와 모텔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 그날 그 일시경에 피고가 해외에 있었다거나 대구에 있었다거나 이런 식의 증거들이 나와서 상충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고가 전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자, 보다 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가 전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1할 이하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기 때문에요, 실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그 위자료 금액을 얼마만큼 감액하는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제가 원고에게 줘야 될 현실적인 금액은 보통 얼마 정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00에서 2000 정도 사이에서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에서 상간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에게 원고가 청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최대치가 3000에서 5000 정도서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는 무조건 이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상간행위하는 기간들 자체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들에 대한 증거들이 있는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소제기 1, 2년 전부터 시작되는 상간행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자체가, 위자료의 범위 자체가
그 3천, 5천, 3천에서 5천 그 사이보다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000에서 2000 정도에서 대개는 조정이 되거나 화해 공모 결정이 나거나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원고에게 그 돈을 주지 못하면 저희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자동차가 압류되고 경매가 시작되고 이런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돌입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특성상 피고분께서 이 소송 관계를 빨리 종료하고 싶기 때문에요. 저와 같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얼른 지급해버리거나 아니면 공탁을 해버리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금액 자체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요. 실제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과 비용들에 비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적다고 판단해서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제가 지급해야 되는 돈을 갖다가요 분납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간략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판결에 의해서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나 화해 공고 결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합의 내지는 동의를 얻어가지고요 분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했을 때요 그 소송 비용까지 원고가 납부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대부분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고가 일부는 이겼지만 일부는 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로 간다고 하더라도요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각자 부담이 된다는 것은 피고가 원고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원고도 피고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화해 공모 결정, 조정 결정에 따르게 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이 원칙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도대체 피고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기는 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2차 피해 없이 빨리 막는 거. 두 번째, 소송 자체에서 전부 이겨버리는 거. 세 번째, 위자료 금액을 최소화시키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부정행위의 개념 자체가요 간통보다 훨씬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핸드폰 자체에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부정행위를 완전히 극복한다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다 그러면 소송을 일찍 종결을 시키고 빨리 마무리해서 새 출발하시는 것도 피고가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피고가 완전히 다 이기기 위해서는요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고의 인적 사항들을 철저히 숨기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부남이었다는 것, 혼인관계 중이었다는 것들을 몰랐다는 취지의 증거들을 수집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뭔가 증거나 주장을 하기 전에 지레 설레발치지 마시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증거의 맥시멈들을 보시고 그 증거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수집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신다 그러면 피고도 전부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세 번째, 사실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핵심되는 부분들은요 결국에는 위자료의 금액들을 얼마나 당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 줄여주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분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가에 집중을 하시는 것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7가지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쉽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만큼은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이 아쉬운 점들은요 당신과 당신의 지인분들께서 저에게 댓글이나 이메일 통해 가지고 문의를 주시면요 가능한 구체적이고 소상하고 정성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